뭐 이해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법원이 네. 정말로 뇌물의 새로운 기준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 자, 대통령 영부인이 디올백 받았습니다. 파우치 받았어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그래서 처벌 안 받았습니다. 샤넬 가방 8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의례적 선물이라고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분들의 부인들에게 명품백 하나씩 안겨줘도 이 나라의 법은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온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과연 이 법이 그동안 김영란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부조리를 없애겠다라고 했던 그런 취지에 맞는 거냐.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처벌 기준이 없더라도 네. 법의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의아하다 여기실 수는 있겠지만 알선수재죄로 지금 기소가 됐던 상황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이것을 네. 가운데에서 연결해 주겠다라는 제목인데 그럼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네. 그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받은 그런 금품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일교의 현안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지만 네. 적어도 첫 번째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그 연결고리,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무언가에 대한 청탁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소가 된 게 좀 세 개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청탁, 그리고 공천 개입, 다시 말해서 무상 여론조사 부분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사건.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공천 개입, 이 여론조사 세 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요 위에 두 개를 가지고 특검은 11년 벌금 20억을 내렸죠. 그리고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4년을 해서 합쳐서 징역 15년이 나왔었는데 구형이 그랬는데 1심 판단은 이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을 알았을 수는 있는데 공모는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일교의 금품 수수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품을 한두 개 받은 건 아니죠. 샤넬백도 있고 목걸이도 있어요. 샤넬백도 두 번 받았죠. 이 2022년 4월에 샤넬백은 의례적인 선물이므로 무죄. 2022년 7월에 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는 청탁 목적을 알고도 받았으니까 유죄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주라고 한 것도 이거는 그냥 당내 절차로 따른 거다. 그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선고 결과가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 요거는 이제 샤넬백 등의 요 가액인 거죠. 그래프 목걸이는 요거는 이 실체가 있으니까 요건 몰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목걸이는 몰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까 박장환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에요. 임주혜 변호사님. 4월 샤넬백이랑 7월 샤넬백이 별건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받은 시점의 차이는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받았던 4월 샤넬백은 당선 이후에 의례적으로 했었던 선물, 어떤 청탁의 대가로 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언급이 없이 당선에 대한 어떤 축하 선물조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의아하다 여기실 수는 있겠지만 알선수재죄로 지금 기소가 됐던 상황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이것을 네. 가운데에서 연결해 주겠다라는 제목인데 그럼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네. 그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받은 그런 금품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일교의 현안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됐지만 네. 적어도 첫 번째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그 연결고리,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무언가에 대한 청탁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제외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추가로 좀 여쭤보면은 지금 알선수재죄로 하려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럼 무슨 죄를 적용하면은 이 사실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적용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뇌물죄가 김건희 씨가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 입증이 안 돼서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로 간 거고요. 네. 청탁금지법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도 공직자의 배우자기 때문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자면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공백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을 처벌하고자 했다면 특검 측에서는 이 첫 번째 받은 샤넬백 역시도 어떻게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분명한 청탁이라는 매개고리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을 해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박정환 교수님 샤넬백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하면 동네 빵집 롤케이크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의례적 선물이지라고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뭐 이해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이 네. 정말로 뇌물의 새로운 기준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 자, 대통령 영부인이 디올백 받았습니다. 파우치 받았어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그래서 처벌 안 받았습니다. 샤넬 가방 8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의례적 선물이라고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분들의 부인들에게 명품백 하나씩 안겨줘도 이 나라의 법은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온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과연 이 법이 그동안 김영란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부조리를 없애겠다라고 했던 그런 취지에 맞는 거냐.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처벌 기준이 없더라도 네. 법의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 아까 또 우리가 이제 그냥 뇌물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포괄일죄예요. 자, 처음부터 네. 저 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청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면은 누가 받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친분을 쌓기 위해서 선물이에요 하고 저 마음의 표시입니다라고 주고 두세 번 만난 다음에 뇌물을 이런 청탁이 있는데요. 또는 다 되고 난 다음에 소위 이심전심으로 이 뇌물이라는 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준 거는 의례적인 거고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암시를 했으니까 뭐 알선수재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법원이 명품백 한 번 준 거는 무죄라고 온 국민들에게 알린 꼴이 돼버렸으니 네. 과연 이런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사실 지금 현재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한테 로저 비비의 파우치라고 해야 되나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또 당선 이후에 준 게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재판부의 판단대로면 그것도 무죄인 겁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느냐, 어떤 대가성을 띄었는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기현 의원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김기현 의원이 담당하고 있던 그런 업무들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영부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오갈 수 있다.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입증 여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입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전 부인이 제공한 선물은 또 다른 판단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입증의 문제다. 지금 이 건도 이 청탁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4월부터 빌드업해서 7월에 청탁하면서 준 건데 이걸 어떻게 따로 보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최수영 위원님. 뭐 그런 지적도 합당하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는 어떤 선물이 오갔을 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가가 있었어야 하느냐 이제 그걸 따진 건데 이걸 이제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의례적인 거라고 이제 공소장이 돼 있으니까 의례적인 걸로 재판부가 판단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빌드업의 과정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뇌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800만 원짜리고 사실 고가인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공짜의 마음으로 줬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 논란은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이제 대가가 없는 800만 원짜리지만 배로 대가가 없이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죄를 묻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대법의 이제 근대형사법의 취지가 불확실할 때는 이게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줘야 한다. 막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2심에서 이걸 다툴 여지를 그럼 얼마큼 여기에 대한 또 증거 보강을 해낼 것인가. 뭐 저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보강해서 추가적으로 뭘 내놓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